안녕하세요. 오늘 6월 29일 수요일입니다. 네, 오늘 영화 위대한 침묵 개봉하는 날이라 저도 용산에 있는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데 또 우리가 기대했던 친구들이어서 친구들이 일으킨 그 잡음에 대해서 굉장히 좀 소음이 있습니다. 그들이 했다는 성명서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 네, 사실 내용이 너무 빈약하고 아무 내용도 없다는 생각이에요. 사실 이거보다는 그날 나왔던 청년 7명이 스스로가 말했던 그 내용들이 더 좀 분노스럽다는 생각이죠. 조은진 대표님께서 뭐 그날 월요일날 미팅을 할 때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저는 뭐 정리가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강민수가 변희자고 짓거리는 바람에 저 자신도 굉장히 분노를 했습니다. 별로 이제 기대를 하질 않아요. 그랬는데 어제 저녁에 페이스북에 박유희라는 분이 올려놓은 글이 하나 있어요. 6.25 행사 참여한 국민의힘 당원, 이렇게 했는데, 저는 국민의힘 당원입니다. 이제 이재명 맞고 윤석열 당선시켜 놨으니 우리 공화당에 관심 가져보려고요. 우리 공화당이 엄청 큰일을 했는데 정작 당원분들은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 지켜냈잖아요. 지금도 좌파들이 달성사지에 못 가잖아요. 네, 조은진 대표의 말 한마디로 막아냈습니다. 촌철살인. 네. 우리 공화당이란 울타리가 없어져 봐요. 거긴 난리 날 거려. 윤석열이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 안 시키면 버릴 겁니다. 우리 공화당은 딴 거 없어요. 이 길로 쭉 가면 돼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저처럼 우리 공화당 주시하는 사람 꽤 많아요. 이 길로 가면 되는데 걔네 가로 열고 성명서 소동을 알고 있는 듯 가로 닫고 들은 뭔 미친 짓이래요. 욕하는 사람들 많아요. 뭐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이게 정말 국민의힘 당원이 안 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고 거짓이라고도 생각을 했지만, 우리 공화당원이든 또 국민의힘 당원이든 또 당원이 아닌 일반 국민이든 이 글을 써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상식적인 거잖아요. 이런 기본적인 상식적인 것을 왜 우리 공화당 당원들은 잊어버리고 착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그 젊은 친구들이. 제가 지난번에 계속 얘기하지만 강화문에서 선거 유세 기간 동안에 좌파들하고 얘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결국은 제가 도리어 우리 공화당이 중도라는 말을 쓸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어제도 진주의 김동호 동지하고 통화를 했어요. 굉장히 뜻이 맞았어요. 우리야말로 양쪽을 주무를 수 있는, 양쪽에 칼을 휘두를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왜 그거를 참지를 못해서 그 사단을 일으켰는지 정말 아쉽다는 생각이에요. 좌파들한테도 야, 너들이 멀쩡한 대통령 내쫓아서 이 꼴 보려고 윤석열 대통령 만들려고 이 짓을 했니? 제가 강화문에서 몇 사람 또 만나는 좌파들한테 몇 사람 이런 얘기 했을 때 한마디도 저한테 말을 한 사람이 없었어요. 전부 다 저한테 말을 못했어요. 응? 그리고 또 얼마 전에 태극기를 들어서 야, 젊은 친구들아, 우리 틀딱이를 욕하지 말라. 60대 70세가 태극기 들어서 이 정권 바꿨다. 내용에 우리 공화당이라는 말은 없어. 5년 동안 태극기 들어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누구예요? 우리 공화당이잖아. 우리 공화당이라는 말을 한마디도 못해. 응? 근데 우리가 그거 가지고 국민의힘당이나 일반 국민들한테 윤석열 찍었다는 인간한테 이거 가지고 우리가 큰 소리 못 쳐요? 난 시골 가서 그 사람들 얘기를 했어요.
열심히 우리가 태극기 들고 운동해서 이재명 막았잖아요. 윤석열로 바꿔놨잖아요. 그거 우리 덕 아니에요? 난 큰 소리 쳤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아니야. 우리 공화당 때문이 아니야 라고 말한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왜 우리가 이거 가지고 자랑 못해요? 결과를 놓고 봐서 어쨌든 뭐 이재명은 아니니까, 좌파는 아니니까, 뭐 윤석열이가 원래 우린 좌파야 만으로 했던 것처럼 좌파라고 해도 지가 국민의힘당이 좌파당은 아니니까 거기서 지가 옛날처럼 좌파들하고 같이 손을 못 잡는 건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뭐 5.18 가고 4.3 어쩌고 개지랄 해도 비난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네가 우파의 대통령이라고 비난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권 바꿔놓은 건데, 우리가 1등 공신인데 이거 가지고 우리가 자부심 못 느껴요? 정말 제가 그래서 김동우 동지하고 얘기를 하면서 김동우 동지도 그랬어요. 진짜 우리가 우리는 때에 따라서 좌파들이 강하면 살짝 좌파들 편들어주고, 또 윤석열이 뭐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그쪽이 편들어주고 그러면 돼요. 좌파들이 지금 컨설을 쳐봤자 뭐 먹혀요. 지금 저들 지금 앞가림 하기도 바쁜데 당이 갈라질지도 모르는데 그 누구 덕이에요? 다 우리 공화당이 태극기 들고 했던 거 아니에요? 뭐 지금 국민의힘 당에서 태극기를 뭐 태극기하고 손잡으면 안 된다 뭐 개지랄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무서웠으면 아직까지도 태극기하고는 결별했다? 개지랄. 우리가 옛날에 소매대업 없었으면 말할 가치조차 없었겠지. 그러니까 뭐 이재명이도 너는 개딸하고 손을 끝내라, 우리도 태극기하고 손 끝냈다? 그런 말을 왜 해요? 무서우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자부심 가지면서 우리 공화당이 국회의원 한 수가 없어도 정말 우리가 나서기만 벌벌 떠는 그런 거를 우리가 왜 우리의 자존심으로, 우리의 자랑으로 왜 역지를 못해요? 제가 뭐 다른 사람하고 통한 것도 있어요. 제가 그거는 올리지는 않았어요. 뭐 개인적인 문제도 있고 제가 또 약속한 것도 있고 해서 안 올렸는데 제 느낌은 뭐 제 느낌이에요. 뭐 사실은 내가 모르니까. 내가 전화한 내용을 올린 거는 나는 우리 공화당 당원들이 본인들의 본인들의 말을 듣고 본인들의 말 한 급만으로 판단해주고 비난하길 바랬어요. 더 이상의 뭐 그들이 말하지 않은 거 가지고 상상하고 그렇게 말하는 걸 원하지 않았고, 그들이 말 한 급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그들을 비난할 정도가 된다고 생각해요. 더 이상의 비난은 우리의 상상이고, 그것은 박 대통령을 내쫓았던 2016년에 그 광란의 짓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들이 한 말로만 판단하고 비난해주는 정도로 해주길 바랬기 때문에 제가 그들하고 통화한 내용을 올렸던 거예요. 제 상상도 있고 하는데 그 박 대통령의 편지, 떡수라는 놈도 마찬가지고 저는 2019년도부터 유영아가 했던 짓을 전부 다 의심해요. 나는 설사 조은진 대표님이 했다는 말도 저는 유영아 말을 생각하면 난 그 사실을 안 믿어요. 솔직히 말해서 2019년 1월 달에 유영아가 박 대통령을 만나서 대구를 기반으로 창당을 하면 20-30명을 모을 수 있다. 창당을 하면 어떠냐 물었다고 하는 것을 저는 1월 달에 우정찬 기자한테 들었어요. 제가 이거 몇 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정찬 기자하고 욕을 막 했어요. 우리 공화당에 있는데 무슨 창당이냐. 그러니까 유영아가 그동안 박 대통령 면회 다니면서 우리 공화당 얼마나 개무시했는지. 그러니까 그동안 나는 유영아가 조은진 대표한테 건네줬다는 말도 나는 처음이다. 조은진 대표가 편지를 보내면 유영아가 뭐 전해줬다. 이것도 처음이다. 유영아가 마사지 했다는 생각이에요. 알게 뭐예요. 그러고 있다가 그러니까 그날 유영아가 박 대통령을 면회를 가서 20-30명 모을 수 있다 이렇게 하고 홍문종이가 구치소 앞에서 기다려서
여차하면 쫓아가서 박 대통령을 만났다고 하는 얘기까지 제가 다 들었고, 그 얘기를 유영아가 직접 말했고 직접 들은 사람이 우정찬 기자한테 알려줬고, 우정찬 기자가 그 얘기를 저한테도 얘기했고, 그래서 5월 달에 누가 박근혜 대통령을 흔드나 이런 제목으로 우정찬 기자가 방송을 했어요. 방송을 하면서 이 내용을 다 알려줬어요. 뭐 알려줬으니까 비밀도 아니고, 만일에 이게 문제가 된다면 유영아는 우정찬 기자한테 항의를 하세요. 나는 들은 얘기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홍문종이가 5월 달에 우리가 강화문에서 텐트 치고 있을 때 홍문종이가 저녁에 와서 연설을 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머리 싸매고 말려요. 마누라가 말려요. 아들이 말려요. 집회 가지 말라고. 이걸 국회의원으로서 말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그날 손들고 얘기를 했어요. 일반 국민들은 박 대통령 탄핵이 잘못됐다고 소리 지르고 싸우고 재판 가고 벌금 내고 하는데 국회의원들 왜 안 움직이냐. 제가 막 소리쳤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홍문종이 우리 공화당이 오게 됐는데, 조은진 대표가 말을 바꿨던 어쨌든 강덕수의 말대로 조은진 대표가 유영아가 9월달에 2019년 9월달에 와서 박 대통령이 비대를 하면 어떠냐 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가세현 방송이 2020년 1월 18일인가 19일날 방송에 나갔을 때 시간이 흔들리니까 조 대표와 가세현도 시간을 확실하게 말 못하고 조 대표도 확실하게 기억을 못해서 말이 흔들렸는데, 어쨌든 2019년 9월인지 10월인지 11월 달인지 그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한 것 같고, 제가 다시 조은진 대표님한테서 말을 들었을 때는 9월이라고 그랬어요. 2019년 9월이면은 우리가 유영아에 대해서 아무런 반대, NT 느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조은진 대표도 유영아가 전해주는 대로 그대로 믿었겠죠. 그래서 박 대통령이 비대를 하면 어떠냐라고 했을 때, 그래 좋아. 나는 좋으니까 홍문종한테 얘기를 해라. 두 사람이 같이 있을 때 얘기한 게 아니고 따로 있을 때 얘기했다는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좋으니까 홍문종한테 가서 얘기를 해라. 그랬는데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달 있다가 홍문종한테서 나는 비대위 반대한다 라는 얘기를 했다고 저는 조은진 대표님한테서 들었습니다. 약간의 시차가 있으면서, 솔직하게 말해서 시차가 있고 또 조은진 대표님이 말을 좀 달리 했을 수도 있다라는 나는 염두를 두고선 해요. 어쨌거나 조은진 대표님은 처음에 들었을 때는 오케이를 했다라고 나는 이해를 했어요. 그러고 있다가 11월 달에, 이거는 분명히 11월 달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홍문종이가 비대위를 하자고 라고 했다고 하고, 어쨌든 11월 달인지 10월 달인지 그거 상관없이 나중에 시차를 두고, 유영아가 처음에 얘기했던 거하고 시차를 두고 난 얼마 후에 홍문종이 와서 비대위를 하자고 했다고 해서 조은진 대표가 선거가 다가왔는데 무슨 비대위냐 선대를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의견이 벌어지고 결국은 하지 않았다. 이것이 정리된, 유영아가 박 대통령이 비대위를 하라고 했다고 하는 그 말에 대한 정리된 사건이고, 그러고 있다가 1월 20일쯤에 1월 19일이네 일요일, 조은진 대표가 가세현에 나갔는데 가세현이 조은진 대표를 패대기를 쳤어요. 2020년 1월 19일. 그러고 있다가 그리고 그 다음날 1월 20일 날 홍문종이가 가세현에 나갔는데 가세현이 한없이 홍문종을 띄워주는 방송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객관적으로 봐도 그동안 유영아와 홍문종과 가세현 셋이 무슨 작당을 했나 이거예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1월 말쯤에 홍문종이 분란은 다 아실 테고, 가세현이 박 대통령이 우리가 박 대통령한테 보낸 편지 가지고 책을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1월 말이었어요. 그래서 2월달 초에 2월 7일인가 하여튼 2월달 초에 가세현이 공문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보낸 편지를 우리가 책으로 내려고 하니 허가해달라는, 동의해달라는 동의서를 돌렸어요. 그러면 가세현하고 유영아하고는 언제부터 이 짓을 했냐 이거예요. 유영아가 요번에 나와서 저희가 가세현 방송에 나가니까 사실 책을 내려고 여러 출판사로 얘기를 했더니
다 거절을 했다. 근데 가세현의 유튜브에 나가서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가세현이 오케이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2019년 제가 정확하게 유영아가 첫 번째 언제 가세현 방송에 나갔는지 모르지만 2019년 2월 달에는 유영아가 박 대통령 생일 무렵에 면회를 하고 나서 우리 공화당에 박 대통령이 고맙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해서 조은진 대표가 서울에 가서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2019년 뭐 홍무종하고 작당을 하고 이러니까 요건 아닌데 2019년 말이나 2020년 1월쯤에 가세현하고 편지를 내자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유영아가 가세현 방송에 첫 방송을 언제 나갔는지 모르지만은 제 짐작으로 제가 생각할 때 가세현하고 유영아하고 접촉한 것은 2019년 말쯤이나 2020년쯤일 거예요. 응? 말에서도 유영아가 그랬어요. 내가 책을 내려고 출판사 알아봤더니 다 거절을 했다. 그래서 가세현한테 내가 유튜브 나가서 가세현한테 얘기를 하니까 가세현이 해준다 이랬어요. 유영아 혼자 작당을 한 거죠. 그러다가 가세현하고 출판 얘기를 했다는 정리가 저도 오늘 말을 하면서 얘기가 되네요. 2020년 그러니까 홍문정하고 유영아하고 가세현하고 셋이 작당을 했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2020년 2월달 그러고 나서 3월 4일날 유영아가 박 대통령한테 편지를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1월 말쯤에 2020년 1월 말쯤에 2월달 중순 말 이때쯤에 가세현하고 홍문정이 계속 박 대통령 편지가 나올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 인간들은 계속 작당질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 영상도 저장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이 방송하면서 날짜는 하긴 안 했지만은 그거 날짜를 말해 홍문정이 같이 방송에서 박 대통령 편지가 곧 나올 거다. 또 가세현이도 박 대통령 편지가 곧 나올 거다 라고 한 거 제가 영상 가지고 있습니다. 유영아가 홍문정 가세현을 만나서 계속 작당질을 해왔어요. 그리고 큰대로 뭉쳐라고 하고 유영아가 편지를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결론은 전부 다 유영아가 우리 공화당은 싹 무시하고 이 짓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정호진 대표한테 건네준 말도 전부 다 유영아가 마사지 했다는 생각이에요. 응? 그리고 선거가 되면서 유영아가 뭐 남양준과 이쪽에 있는 국민의힘당 후보자 가서 찬조 연설을 했어요. 저도 그때 저도 분노를 했었어요. 유영아는 우리 공화당에서 1도 관심 없이 오로지 자기 정치적인 욕심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그리고 박 대통령이 올해 이제 나오시고 나서 유영아가 2020년 3월 4일날 유영아가 박 대통령 편지를 가지고 나왔을 때 유영아가 아침에 박 대통령한테 면회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편지를 오후에 받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받았고 그거를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물었을 때 박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고 선거에 나갈 거냐 말 거냐 물으니까 박 대통령한테 말씀을 드리고 결정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유영아가 그 다음날 공천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유영아 말을 들으면 앞뒤가 너무 안 맞아. 최근에 또 보면은 박 대통령이 비례대표로 나가보면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랬어요. 말이 너무 안 맞아. 3월 4일날 편지를 들고 왔으면 박 대통령 미리 얘기한 거 있으니까 공천 신청을 하겠다라고 했어야 되는데 대통령께 말씀을 드리고 생각하겠다 뭐 신청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오전에 면회를 하고 오후에 편지를 받고 박 대통령한테 가서 선거에 나갈 건가 말 건가 박 대통령한테 말씀을 드리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너무 안 맞아. 너무 거짓말이야. 그때에 김문수가 들어온 지 이틀인가 3일 됐던 날이야. 물론 2월 말쯤에 그 김문수가 우리 공화당에 들어온다 뭐 이렇게 하고 정식적으로 우리 공화당하고 합당을 한다 한 지가 3월 2일 뭐 이렇게 됐을 때예요. 이틀인가 후에 김문수가 유영아가 그 짓을 한 거예요. 응? 그리고 뭐 그 정강훈 김경재가
페네마이크에 나와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그때 한교안하고 딜을 하고 있었다. 이거는 제가 짧게 해갖고 유튜브를 올려놓은 것을 딜을 하고 있었다. 딜. 그러니까 뭐 변희재가 말은 뭐 정강훈이가 태극기를 모아갖고 뭘 하겠다는 건 개 씹소리고, 김경재, 정강훈 측은 우리 공화당을 싹 죽이고 한교안하고 비례는 지네들이 하고 지역은 국민힘당이 하고 비례는 저들이 하려고 딜을 하고 있었다고. 그 뭐 영상이 생생하게 있으니까 2020년 4월 13일인가 하여튼 이때 날짜예요. 제가 그 영상 저장해서 가지고 있고 그거 일부 잘라갖고 제가 영상을 올린 적도 있어요. 응? 그러니까 유영아는 우리 공화당에서 전혀 관심도 없고 전해준 말씀도 저는 전부 다 엉터리 거짓 유영아가 마사지한 거라고 봐요. 제가 오늘 아침에 우연히 윤창종 방송을 보다 보니까 어떤 년이 박윤하라는 년이 우리 공화당에 뭐 이진아하고 단디가 박 대통령을 모욕했다고 이런 댓글을 올리더라고요. 난 너무 기가 막혀갖고 어떤 말을 내가 박 대통령 모욕했는지 밝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내가 그 여자한테 저한테 전화라고 전화번호 남겼어요. 실시간에도 제가 여러 번 남겼고 실시간 방송 끝나고 나서 댓글에 후기 댓글에 제가 바로 그 여자 보고 저한테 전화하라고 전화번호 올려놨어요. 그 여자 당당하면 저한테 전화하세요. 내가 무슨 모욕을 했는지. 그랬더니 댓글 하다 보니까 내가 유영아를 욕을 했다고? 미친년 아니야. 유영아가 무슨 성역이야? 내가 유영아 욕을 왜 못해? 심지어 나는 박 대통령 욕도 할 수 있어. 왜 못해? 박 대통령 욕을 하면 안 되는 성역인가? 제가 또 하려는 얘기. 이렇게 해서 박 대통령이 비대위 그것 가지고 전부 다 지금 세상들이 헛소리하고 개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 내가 어렴풋이 내 짐작컨대 한 사람이 또 얘기한 게 있어요. 박 대통령 그 비대위 그 말을 철석처럼 믿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사람한테 박 대통령이 뭐 비대위 뭐 이런 거 쭉 얘기하고 뭐 변희재가 뭐 이인호 씨를 비대위원장으로 임명을 했다고 하는데 개 씹소리고 진짜 변희재답지 않는 미친 개소리고 내가 이인호 씨를 내가 언제든 어떻게든 만나갖고 내가 물어볼 거예요. 박 대통령이 당신 보고 비대위원장 하라고 시켰냐고. 그거는 가세현이 누구한테 비대위원장 하라고 했는지 나는 우린 제3자한테 들었다 했으니까 그 3자가 누군지 모르지만은 분명히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했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정말 내가 노력하면은 연락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내가 그 말을 믿지 않고 너무 자존심을 상해서 내가 그분한테 직접 물어보고 싶은 마음은 진짜 없어요. 우연히 만나게 되면 물어보고 싶은 생각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 잡당한 이 젊은 친구들은 그 말을 철석처럼 믿고 있고 조은진이 막 하고 있으니까 조은진이 좀 물러나서 새로운 사람을 꾸미면 뭐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조은진도 물러나고 뭐 새로운 사람을 꾸며서 하자. 이런 작당질을 한 것 같은데 정말 솔직히 말해서 나부터도 마찬가지야. 이런 욕을 먹고 있으면서 하고 싶은 마음이 있냐고. 오로지 정말 우리가 조은진 대표님한테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지. 정당이가 뭐 난 진짜 관심 없어. 막 굴러가잖아. 우리하고 태극기를 들었던가 말든가 우리나라 굴러가잖아. 다시 태극 들고 싶은 마음은 절대로 없다고. 나라가 망하든가 말든가 진짜 6.25가 나든가 뭐 6.27이 나든가 말든가 난 상관하고 싶은 마음 전혀 없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는데 뭐 이 정당 한번 잘 꾸며봐서 누구 하나 들어와서 하겠다? 노땡큐야. 누구 한 사람 뭐 새로운 사람 들어와서 뭐 하자고 뭐 이렇게 해서 조은진 대표는 조금 나도 물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지만 이런 방식은 아니야. 이렇게 조 대표는 좀 물러나고 새로운 사람 와서 뭐 하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아니면 우리가 모르고 있는 정말 신선한 사람들 중에 있다고 나는 생각지를 않으니까 기대를 하지 않는다고. 누군가 와서 좀 잘해보겠다고 하면 나는 그냥 그만둘래. 나뿐만 아니고 여러 사람 해갖고 우리 공화당은 셧다운이야. 개선이 아니고 계획이 아니고 그날로 그냥 셧다운이라고. 알아? 그리고 뭐 얘기를 듣고 보니 뭐 우리 공화당원들이 공카에 올려놓은 그 이름들은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이 친구들하고 통한 내용을 올렸으니까 거기 나온 이름들은 정말 난 자존심 상해. 그 떨거지들
두 번 다시 얘기도 하지 마세요. 그런 인간들이 무슨 그 뭐 정은진 대표하고 비교를 하면서 그런 인간들하고 접촉을 했냐지. 그건 아니에요. 어? 두 번 다시 뭐 말하고 싶지 않아. 그런 인간 진짜 자존심 상하니까 그런 인간들 하고 뭐 접촉을 했냐지. 그런 말도 하지 마세요. 진짜 짜증나. 자존심 상해. 그런데 느낌에는 내가 통화를 한 사람하고 통화를 해보고 나서 느낀 거는 원로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원로가 누구를 말하는지 모르지만 내가 막 뭐라고 그랬어요. 원로라는 사람을 누구를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너무 얼토당토 황당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내가 뭐 월요일날 통화를 하고 나서 그건 올리진 않았는데 내가 다시 한 두세 번을 들어봤어요. 참 어처구니 없다는 생각이고 2017년도에 이경희 제가 이거 여러 번 얘기합니다. 왜? 너무 사람들이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를 않아. 그러니 같은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2017년 6월달에 뭐 그 유튜버가 나온 건 8월달인가 이랬어요. 이경희라는 뭐 박정희 대통령의 경호를 했다라 뭐 어쨌다는 이런 늙은이가 2017년 6월달에 박근혜 대통령을 면회를 했다 그랬어요. 박근혜하고 같이 면회를 갔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박근혜는 안 만나주고 나만 만났다. 그러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조원진 보고 내 이름을 팔지 말라고 얘기를 했다. 그래갖고 그걸 유튜브로 올려갖고 이 영감탱이가 말한 유튜버가 있어갖고 내가 그걸 봤어요. 그리고 거기다 막 댓글 달고 막 이랬는데 참 그걸 바로 지금처럼 머리를 써갖고 바로 영상을 저장했어야 되는데 저장을 못하고 넘어갔다가 뭐 그렇게 해갖고 그 이후로 막 난리가 난 거야. 이 등신들이 내 이름을 팔지 말라고 했는데 왜 총진이 내 이름을 왜 파냐. 박근혜 대통령을 왜 팔고 지랄하냐. 2017년 6월달이고 7월달 아니 8월달 이렇게 됐는데 집회 우리가 몇 번 했다고. 그럼 박 대통령 감옥 끌려갔는데 그냥 그대로 대구 집회 다 없어지고 끝냈어야 되나? 하여튼 뭐 우리 공화당 조은진 비난하는 인간들 신나갖고 난리가 났으니까. 그러고 있다가 1년이 지나고 난 후에 김일성이가 그걸 또 올렸어요. 등신 머저리 같은 놈이 판단력도 없이. 2017년 6월달에 박 대통령 재판 4번 다녔어요. 월화 목금. 그리고 7월달에 판사가 토요일날 변호사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면접하는 걸 허가한다. 이렇게 하고 내 노트에다 적어놨어요. 똑바로 들어 등신 머저리더라. 그러는데 이경희가 무슨 박 대통령을 면회를 해? 이경희가 뭔데 그런 인간이 뭐가 급해서 박 대통령이 그 인간을 만나. 재판받기도 피곤하고 짜증나고 기록을 보기에도 급해 죽겠는데 그런 인간을 한가하게 만나? 그런 걸 갖다가 사실은 그냥 믿고 조은진은 내 이름을 팔지 말라. 등신 머저리더라 생각을 하고 대가리를 들고 다녀. 김일성도 마찬가지야. 미국에서 이 새끼가 무슨 교수? 이 말을 듣고 또 난리가 났어. 댓글. 내가 그거는 어딘가에 저장해놨어요. 내가 그 새끼 방송에다가 캡처한 거 아니 글 쓴 거 내가 캡처 다 해놨어. 얘기를 내가 몇 번이나 했는데도 아직도 계지를. 근데 내가 최근에 전화해본 친구들 중에 한 명이 그 수준에서 벗어나질 않았더라고요. 원로들하고 뭘 하면은 할 수 있을 것 같다. 어떤 원로들? 원로들이라고 해서 정강훈하고 전부 다 때마다 강화문에 나가서 우리 공화당을 죽여버리는 그 원로들? 아니면은 그 원로들하고 다른 원로들? 어떤 원로들 있어? 내가 지난번에 임덕기 회장님하고 말씀 나눈 것도 내가 올려놨어요. 임덕기 회장님하고 내가 그때 누구를 물었죠? 이동복 씨. 내가 물었어요. 이동복 씨. 잘 안다고 얘기도 하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이동복 씨도 그랬어요. 우중찬 기자만 그런 게 아니고 임덕기 회장도 전해주더라고. 그들은 못한다고. 우리 아들이 딸들이 정부직에 있어 뭐가 있어 못한다고요. 그런데 어떤 원로? 돈 있고 힘 있는 어떤 원로? 영향력 끼칠 수 있는 어떤 원로가 너들을 밀어줘서 조은진은 물러나고 하면 새로운 사람 넣어갖고 뭐를 하겠다. 이 말을 믿어?
너들을 키워줘? 새로운 사람 누구? 우리가 정말 저 정도면은 조은진을 좀 대체하겠다 할 만한 사람 누구? 그런 어떤 말을 기대를 하지 않았나 이런 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또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유영하고 강덕수가 유영하 뭐 선대위원장이다 뭐 하여튼 뭐 그러니까 떨어졌겠지. 뭐 되지도 않았겠지. 그러니까 유영하고 강덕수는 잘 통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물었어요. 내가 그래서 강덕수한테 물었어. 유영하고 잘해보라고. 그랬더니 웬 유영하 이런 거 보면 유영하고 통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고 유영하가 강덕수 같은 쓰레기하고 맞나? 뭐 유영하도 별 볼 일 없지만은 유영하가 강덕수하고 맞나요? 아휴, 진짜 쓰레기 중에 상쓰레기들. 그래서 내가 이들하고 통화해본 느낌은 정말 쓸데없는 기대들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강덕수가 얘기한 것도 뭐 하겠죠 될게죠 되겠죠, 확신도 한 개도 없는 전부 다 지 상상 쓸데없는 기대, 이거 갖고 게이지를 한 거라. 진짜 내가 이들하고 통화해보고 나서 느낌은 정말 어리석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제가 재판에 다니면서 참 물론 뭐 제 스스로도 제가 많이 따지기는 해요. 따지고 남의 말을 들었을 때 꼬치꼬치 따지는 건 있어요. 글 쓸 때도 굉장히 좀 따지고 하는데, 누구나 재판장에 가서 있으면서 참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느껴요. 법원에 있으면서 이제 재판에 보면은 판사가 그 증인이 나오면 증인 선서를 하게 하고 하는 얘기가 당신이 경험한 사실만 얘기를 하라고 그러거든요. 뭐 위정을 하면 안 된다. 뭐 그런데 뭐 증인이 마음대로 하는 건데 그게 사실인지 거짓인지 뭐 그거는 뭐 신문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테고, 결론은 본인이 어떻게 하는가 본인만 알고 있겠죠. 그럼 어쨌든 법정에서 하는 얘기는 당신이 경험한 걸로 얘기를 하라. 짐작이나 상상이나 생각은 하지 말고 경험한 얘기를 하라고 그러거든요. 최근에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임종 양승태 대법원장 재판이 다시 열리게 돼서 갔는데, 그때 그 한 아프리카 주재국에 대사가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나온 사람이 전부 다 뭐 기억이 없다 말을 굉장히 솔직히 말해서 좀 비겁하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자기가 기억 없다고 얘기를 했죠. 2016년도에 일어난 일을 가지고 그 증용 문제 가지고 그 해결을 법원에서 해결을 해야 되니까 2016년도에도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고, 뭐 박 대통령 그 아직 청와대에 계실 때 아니고 나온 후 그 무렵에 일로 가지고 일을 했었고, 그 다음에 2018년도에 이제 문제가 돼갖고 조사를 받기 시작해갖고 이 사람이 검찰에 와서 조사를 받고 이렇게 했던 거고, 그러니까 그날 지난주 수요일날 이 사람이 검찰에 와서 조사 받은 거 가지고 검찰이 신문하고 변호사가 신문하는 거였는데, 검찰하고는 뭐 말이 잘 오갔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많이 검찰한테 얘기할 때도 굉장히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를 하면서 조서를 보면서 얘기를 했어요. 다른 재판 같은 경우는 당신이 그 조서 보지 말고 당신이 기억나는 것만 얘기하라. 그런데 그날 법정에서 변호사든 검사든 판사든 그 사람이 조서를 보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리질 않았어요. 검찰이 계속 물었어요. 네. 근데 뭐 바로바로 검찰이 묻는다고 해서 자기가 답한다. 그래서 뭐 두께가 이만한 것도 여러 건 되는 그런 조서에서 찾지를 못하니까 뭐 기억이 없다. 이제 이렇게 하고 넘어간 적이 있었는데, 검찰은 이 사람을 조사를 했고 또 임종원 차장의 재판에서도 이 사람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에요. 많이 알고 있어요. 예. 그런 상황에서 신문을 하고 이 사람이 검찰이 원하는 답을 이 사람한테 거의 다 받았어요. 기억력이 없다고 하지만은 조사 받을 때 2018년도에 조사 받을 때 그 답을 받았어요. 넘어갔는데 변호사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신문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검찰한테 조금 전에 신문하면서 했던 답을 끌어내고 그 다음에 2018년도에 조사했다는 그 말 가지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 변호사가 하는 얘기는 당신이 2018년도에 조사받았던 검찰한테 가서 조사받았던 그 말과 다르게 해서 위증이 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이 법정에서 오늘 하는 말하고 말이 사실과 다르게 얘기하면 위증이 된다는 거 아나? 하면서 변호사가 짚고 넘어갔어요. 변호사가 신문하는데 변호사는 최대한 검사의 말을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사람이 이쪽 변호사가 이상훈 변호사라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검사가 하는 말에 잘 쳐내고 잘하는 사람이에요. 뭐 이 사람이 박철은 씨의 뭐 사위라는 이런 말은 들었는데 확실한 건 모르지만 어쨌든 법정에서 보면 굉장히 잘하고 이분이 김기춘 실장도 변호를 한 적이 있어요. 굉장히 인상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날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임종원 차장이 외교부에 와서 이렇게 말을 했나? 이거를 지금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임종원 차장이 한 것은 결국은 대법원장한테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억, 이 사람이 증언한 이것을 검찰이 신문한, 검찰이 받아들이는 그 말을 무너뜨려야지만 되는 거예요. 이 변호사는. 이 사람한테 계속 말을 했어요. 그 임종원 차장이 빨리 해달라고 했다는 말을 임종원 차장이 했나 안 했나 이거를 묻는 거였어요. 결국은 이 사람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임종원 차장이 직접 찾아왔고 라는 말 때문에 빨리라는 말은 안 하고 자기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자기가. 임종원 차장이 직접 청와대를 찾아왔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때는 빨리 이거를 외교부에서 의견서를 주면 우리가 법원에서 이걸 일을 처리할 수 있겠다. 이렇게 자기는 생각했다는 거예요. 빨리라는 말. 그래서 이 변호사가 저는 이 사람이 임종원 차장이 직접 찾아왔기 때문에 빨리 해달라고 한다고 나는 생각했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생각이라는 말이 들어간 거예요. 빨리와 생각이 말이 딱 나온 거예요. 결국은 신문하다 보면은 증인이 말한 것이 모순이 되고 증인이 생각으로 말했다는 것을 재판장에서 그걸 확인하는 순간 그건 끝나는 거예요. 증인이 나와서 자기 생각을 말한 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증거 능력 없어요. 물론 판사가 판단하겠지만은 실제로 임종은 그 피고인이 한 말, 다른 재판에서 피고인, 그 사람이 당신한테 당신 있을 때 정말 그 얘기를 했나 안 했나? 이 사실을 법정에서 얘기를 해야지 이 사람 찾아오기도 했으니까 참 빨리 해달라고 하는가 보다. 이건 내 생각이에요. 내 판단이에요. 그 사람이 지나가다 틀렸는지 다른 목적으로 왔다가 만나서 얘기를 한 건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내 생각을 말하면 그건 법정에서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뭐 박 대통령 재판 이런 게 다 증거가 됐으니까 우리가 분노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 본인들의 대화를 올린 것은 그 본인들이 한 말만 가지고 판단하라 이런 거지 뭐 그거 공카에 수많은 올라온 그 사람들은 아니고 제가 전화를 해보고 나서 이 중에 한 사람이 말한 것 중에 원로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뭐 쭉 얘기하는 걸 보니까 그 원로라는 들을 믿고 박 대통령하고 연락을 하고 강덕수 유영아를 통하고 이런 제 느낌을 좀 받았는데 어처구니 없고 너무 순진하다는 생각이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왜 우리가 해왔던 것을 왜 우리 스스로가 축소하고 외소하고 자신감을 못 갖냐고요. 나는 내가 정말 쥐뿔도 모르면서 나왔고 내가 정말 탄핵은 잘못된 거다. 이거 거짓이다. 라고 소리친 것에 대해서 난 정말 내 자신이 자랑스러워요. 내가 어떻게 일찌감치 이걸 알아봤을까? 난 정말 자랑스러워요. 내가 결과적으로 이게 뭐 조은진 대표님은 저렇게 됐다고 해도 나는 정말 자랑스럽고 조은진 대표나 우리가 정말 역사에 정말 기록이 될 거라 생각해요. 물론 뭐 역사는 성자의 기록이니까 그렇지만 내 스스로는 나는 양심에 끄덕일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젊은 친구들이 왜 이것을 좀 참지를 못하고 나는 그래서 요번에 이 젊은 친구들이 한 거 보고 참 박 대통령이 밖으로 나오고 싶지 않다는 게 이해가 되기도 해요. 겨우 그냥 그 얼마 한 거 가지고 그걸 가지고 박 대통령이 뭐 입 다물고 쓰니까 뭐 인정 안 해준다 어쩐다 이렇게 해가면서 나도 물론 화가 나죠. 박 대통령이 저러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이러니까 뭐 누구는 인정 못 받았다 어쩐다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소심하고 이렇게 허약하고 자신감이 없는 거에 대해서 참 박 대통령이 좀 한심하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왜 굳건하게 자기가 한 행동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왜 못 기다려요? 참
뭐 유튜브라는 게 또 그렇더라고요. 저는 유튜브를 되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정말 해야 될 말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참 누구는 유튜브를 켜놓고 세워라 내워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아까운 시간을 정말 우리가 필요한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다 켜놓고 뭐 이렇게 하기는 좀 제 성격은 아니라서 저 자신도 심각하게 생각해서 꼭 할 말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유튜브를 뭐 매번 해야 되겠다 한다면 말도 많아지고 또 쓸데없는 얘기도 하고 또 실수도 하게 되고 문제가 되는 말도 할 것 같아서 저는 뭐 가능하면 안 하려고 생각은 하는데, 또 뭐 불쑥불쑥 한순간에 이 말은 좀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네, 준비하고 좀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흥분은 다 하고 분노는 제가 다 할 테니까 동진들은 해피하게 사세요. 감사합니다.